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11번째 아들이 아니라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란에 온 지 14년이 지나서 요셉이 태어났고, 요셉이 태어나자 야곱은 종살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드디어 결심을 합니다. 돌아와도 좋다는 리브가의 정갈은 아직 없고, 라반의 집에서 일하는 동안에 늘어난 것은 부양할 대가족뿐이고, 지금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이었지만 야곱은 독립할 필요성을 요셉이 태어났을 때 깨달은 것입니다. 처자를 내게 주어라고 야곱이 요구를 합니다. 후에 모세율법에 의하면 주인이 주어서 아내를 얻은 히브리 종은 종살이가 만료되면 해방될 때 아내와 자식은 주인에게 남겨두고 혼자 나와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처자식들과 헤어지기를 원치 않으면 계속 종의 상태로 머물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야곱의 발언이 율법 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모세 율법을 우리가 직결시킬 수는 없지만, 이후 라반이 딸들은 내 딸들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봐서 당시에도 어느 정도 그러한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곱은 그동안 자신이 라반의 집에서 한 일이 떳떳했다고 아주 당당하게 주장을 합니다. 내가 와서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나의 공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열심히 자기가 맡은 일에 전심전력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외삼촌 라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었음을 야곱은 고백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나타난 모든 일의 결과가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일이라고 고백한 것이죠. 이러한 고백을 보면 그동안 야곱은 오직 자신의 물질적인 복을 이루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 하란에 온 순간부터 남의 복을 위해서 일했다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훌륭한 일꾼이었던 야곱이었기 때문에 라반은 붙들어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 내가 깨달았다 라고 말을 이어갑니다. 야곱과 함께 있는 것이 라반 자신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덕분에 자기가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이런 아주 뻔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할 도리를 다했다는 것이고 서운하게 대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노동력 착취가 이 2명의 딸을 야곱에게 준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으로서는 정당한 대가일 뿐이고 잘못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부가 라반은 자신의 이러한 부가 야곱 덕분에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면서도 자신이 쌓은 그 재물의 일부를 야곱에게 떼어줄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을 붙들어 두어야 했기 때문에 사업상의 제안을 합니다. 원하는 품삯을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이러한 라반의 질문에 이 야곱은 자신이 유능한 일꾼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그리고 난 후에
야곱은 라반이 자신을 붙잡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보통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엉뚱한 제안을 합니다. 일반적인 계약은 해봤자 언제고 손바닥 뒤집듯이 번복해버리는 라반이었기 때문에 그가 납득할 만한, 욕심에 흡족할 만한 제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내용은 양과 염소 중에서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것들만 자신의 품삯으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야곱의 제안을 라반은 아주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야비한 인간인지 이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라반이 취한 행동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을 조용히 불러서 야곱이 치는 가축 가운데 검은 양, 얼룩무늬나 점 있는 염소는 미리 모두 빼돌리게 조치를 취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에게 재산을 주지 않으려는 속셈이었겠죠. 또한 자신과 멀리 떨어지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손에 입을 만한 조그마한 가능성까지도 모두 원천 봉쇄를 합니다. 결국 야곱은 사흘길 떨어지는 곳으로 온전한 것, 흠이 없는 것들만 몰고 가게 됩니다. 이렇게 흰 양떼를 몰고 떠나는 야곱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라반은 만족한 웃음을 지었을 겁니다. 이 양이나 염소는 본래 대부분 흰색이나 검정색이고 얼룩진 것이나 점 있는 것은 태어날 가능성이 아주 적은데 이미 그것 중에서 있는 것조차도 추려내서 그러한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검은색 양들이 태어날 가능성을 더욱 줄여버린 것이죠. 흠 없는 것들만 몰고서 사흘길을 떠났던 이 야곱은 이 무리들을 치고 있다가 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가 있는 곳으로 양떼를 데리고 가서 교미할 때 이 물을 먹입니다. 이것은 이 가축들이 교미할 때 알록달록한 가지를 보게 함으로써 임신할 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야곱이 만든 것입니다. 야곱이 이러한 원리를 알았을 리는 없지만 임신 중에 무엇을 먹고 보는 자가 후손의 피부색이나 질병,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러한 경험과 지식으로 야곱은 지난 14년 동안 양과 염소를 치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후생유전학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후천적으로 음식, 생활습관, 스트레스 등이 DNA에 영향을 줘서 질병을 일으키거나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주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산모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태어날 자녀의 질병이 결정된다는 태아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이 후생유전학에 속합니다. 산모의 음식과 정서 상태가 자녀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어른들의 오랜 경험과 지혜로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현대의학에서 유전학적으로 오늘날의 이를 증명한 것이죠. 대표적인 연구로 임신한 이 어미쥐에 각기 엽산의 양이 다른 음식을 먹였더니 자녀 쥐의 피부색이 검거나 얼룩무늬 혹은 희거나 노란 피부를 보인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살구는 엽산이 풍부한 대표적인 과일인데요. 이 엽산이 풍부한 음식을 먹은 이 양이 얼룩지고 검은 양을 낳고 이 얼룩양은 유전적으로 우성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얼룩무늬의 양을 생산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야곱은 가축의 수를 늘려갔던 것입니다. 현대에 이르러 이런 후생 유전학의 연구가 이루어져서 야곱이 이때 했었던 행위가 상당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음이 오늘날에는 밝혀졌지만 야곱은 이미 품삯 제안을 할 때
미신적인 막역한 신뢰나 주술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양을 치면서 터득한 자기 나름대로의 과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야곱이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많은 수의 가축을 거느리게 된 것은 오직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